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짜릿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미스터리 목록을 모아왔어요. 딱 앉아보세요. 세계의 정상에 올라가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제일 먼저 도달했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에베레스트 산은 놀랍게도 8,839m 높이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 산은 등반하려는 사람들에게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시속 169km의 바람과 영하 30도 이하의 온도로 말이죠.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도 등반하는 게 어려운데 70년 혹은 100년 전에 등반한 걸 상상해보세요. 역사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최초의 듀오는 1953년 영국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네팔인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였어요. 하지만 거의 30년 전에 먼저 도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924년이었어요. 에베레스트 산은 하루의 대부분이 안개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이 맑아졌어요. 조지 말로리와 앤드류 얼바인은 그날 정상을 향해 조금씩 향해가며 산의 경사면에 있었어요. 얼바인은 당시 겨우 22살이었고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산악인이었어요. 하지만 최고였던 말로리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은 전에 말로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유명한 인용구는 하나 알걸요? 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산이 거기 있어서요 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건 말로리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였어요. 두 사람은 준비를 잘했고 최신식 등산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1924년 최첨단 장비가 우리 기준에서는 꽤 원시적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정상을 향하던 그 두 사람의 마지막 여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건 산악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말로리와 얼바인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나요?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들인가요? 1999년 등반팀은 1924년에 그들이 정상에 올랐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말로리와 얼바인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팀은 엄청난 소식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눈 속 몇 센티미터에 잘 보존되어 있던 조지 말로리를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미스터리의 새로운 빛을 비추었어요. 말로리의 다리가 부러져 있었는데 정상을 향하던 중에 넘어졌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해요. 하지만 산악인들은 여전히 궁금해해요. 이 사고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두 사람이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건지 말이죠. 탐험대는 말로리가 세계 정상까지 올라갔을지도 모른다는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어요. 말로리가 여행 내내 아내의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건 유명한 이야기예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다면 사진을 그곳에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 팀의 구성원들은 주머니 칼, 고도개, 그리고 몇 개의 손으로 쓴 메모를 발견했지만 사진은 없었어요. 물론 이게 아무것도 증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정상에 도달했고 아내의 사진을 그곳에 남겨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진이 주머니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죠. 현재로서 이건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자, 스티브 포셋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최초로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마친 사람이요. 포셋은 전설적인 존경받는 기록을 세운 조종사가 되었고 그래서 그의 실종이 많은 답이 없는 질문들을 남겼어요. 2007년 9월 3일 포셋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을 때 단발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기로 했어요. 슈퍼 10종 경기용 비행기를 타는 단순하고 여유로운 낮 비행이었어요. 하지만 포셋이 돌아오지 않은 채 몇 시간이 흘렀어요. 그를 찾기 위해 수색 구조대가 산으로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포셋은 실종되었어요. 그를 찾으려는 수색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1년 후 한 등산객이 캘리포니아 메머드 호수의 가파른 언덕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는 몇 개의 신분증을 발견했고 재빨리 지역 당국에 신고했어요. 철저한 수색 끝에 경찰은 몇몇 잔해들을 발견했고 그게 스티브 포셋의 2인승 비행기의 잔해라는 걸 확인했어요. 항공계는 이 정보에 요동쳤고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조종사 중 한 명을 추락시킨 불운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한
포셋이 선택한 길은 쉬운 항로였기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은 있어요. 연구원들은 포셋이 날았던 항로의 비행 조건을 재현했어요. 그날 시야는 정상이었지만 하강 기류의 바람이 조종사의 방향을 흐트러뜨려 비행기 제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기록을 깬 조종사가 추락하기에 충분한 건가요? 우리의 다음 미스터리는 유카탄 반도의 바로 북쪽인 멕시코만 어딘가에 있어요. 이 지역에는 오늘날 멕시코에 실종된 섬으로 알려진 섬들이 있어요. 버미아는 작은 무인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16세기와 17세기에 많은 지도에 나타났고 스페인 탐험가들에겐 인기 있는 장소였죠. 위치는 지도마다 조금씩 달랐고 종종 이름은 버미아라고 쓰여졌지만 이곳의 존재는 충분히 확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후 모든 지도에서 그 섬이 묘사되는 게 멈추었어요. 마지막 등장은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나선 사라졌죠. 이 상황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섬이 가라앉았나요? 파괴되었나요? 사람들이 단순히 잘못된 곳에서 섬을 찾고 있는 건가요? 이 섬을 찾기 위해 2009년에 3번의 공식적인 탐험이 이루어졌어요. 바다와 해저를 샅샅이 뒤지며 최고급 기술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버미아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섬이 존재하긴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16세기와 17세기의 지도는 종종 적들과 원치 않는 여행자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부정확하게 출판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캐나다 북부에는 안지쿠니 호수로 알려진 놀라운 호수가 있어요. 1930년 11월 어느 날 조 라벨이라는 캐나다 탐험가는 몸을 풀고 밤을 보낼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안자쿠니 호수의 바위 투성이 해안에 위치한 이누이트 마을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지역에는 많은 텐트, 오두막 그리고 친절한 지역 주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도착한 후 그는 마을이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을에는 사람이나 개 한 마리도 없었어요. 마을에 생명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죠. 라벨은 혼란스러웠고 30여 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로 구성된 마을 전체가 도망쳐 오두막을 버린 걸로 추정했어요. 무엇이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한 집을 떠나게 만들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 지역에는 투쟁의 흔적도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흔적도 없었어요. 이 불가사의한 실종은 많은 이론들을 제기했지만 오늘날에도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수중세계는 탐험되지 않았고 많은 신비를 숨기고 있어요. 사실 우린 바다보다 달에 대해 더 많이 알아요. 어쩌면 거대한 바다 생물들이 심해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중 하나는 USS 스타인 괴물일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깊은 심해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USS 스타인의 선원들은 배가 기술적인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까진 순조롭게 여행하고 있었어요. 결국 음파 탐지기의 고장으로 이어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배가 출항지로 돌아왔을 때 선박 수리소로 들어가 바로 검사되었어요. 피해를 입혔던 게 뭐든 엄청 컸다고 해요. 배의 선체에는 오징어의 흡착판에 의해 남겨진 것 같아 보이는 많은 파손 자국들이 있었어요. 그 발톱들은 엔지니어들이 본 어떠한 것보다 더 컸어요. 그들은 이 생물체의 길이가 45.7m나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비록 이 조우가 말도 안 되게 들리지만 이와 같은 섬뜩한 다른 조우들이 있었어요. 2006년 한 일본 연구팀이 대왕 오징어의 존재를 조사하러 나섰어요. 거기서 큰 미끼를 사용했고 배 바닥에 달랑거리게 매달았어요.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어요. 7.3m 길이의 큰 오징어가 미끼에 가까이 다가와 찍혔어요. 오늘날까지 기록의 가장 큰 오징어는 길이가 12m가 넘어요. 하지만 어두운 심해에 어떤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좋아요. 방금 마지막 문장이 충분히 무서웠나요? 다시 할까요? 괜찮다고요? 알았어요.